1학년이 마무리하고요. 저희 과목별 담당 선생님 나오셔가지고 이제 2번 공통 2번 기말고사에 대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학생 보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게 오버홀은 수학 담당이고요. 지금 뭐 저희 학원에 수학 듣는 애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그래서 지금 예비 고1, 고1, 예비 고3까지 모집하고 하고 있는데, 우선적으로 뭐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이 향동고가 옛날에는 한 3, 4년 전만 해도 향동고라고 하면 점심 맛있는 학교라는 소문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점심만 맛있대요. 근데 지금은 조금 많이 달라졌어요. 많이 달라진 게 뭐냐면 그러니까 현 고1 애들 시험지를 제가 그 1년치를 이제 분석을 했거든요. 매번 그 학원에서 분석을 하라고 강요를 하기 때문에 분석을 하는데, 우선적으로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고1 시험 문제 문항수가 많다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다른 학교에 비해서 한두 문제가 많은데, 한두 문제라는 게 엄청 애들한테는 스트레스를 주고, 근데 이제 문제 난이도가 매우 높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1학기 때는 2학기하고 좀 다른 양상이 뭐냐면, 고2 같은 경우는 1학기가 다 이제 수식이에요. 수식을 얼마큼 빠르고 정확히 하느냐. 그런데 모의고사 형태가 다양해요. 그래서 근데 이제 24문제 정도 나오는데, 거기에 많으면 그 1학기 때는 모의고사 유형 문제가 7개, 8개 나오더라고요. 중간고사 때 7개, 기말고사 때 8개. 그런데 이게 모의고사 형태라고 하면 애들이 이제 교과서에 나와 있는 형태의 문제하고는 표현 자체가 달라요. 표현 자체가 다르다 보니까 그러니까 언어적인 습득력이 조금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모의고사라고 하면 아예 질색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가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를 딱 못 알아듣고, 그 다음에 이제 학교 수업할 때는 이제 수식을 이제 기호화하거나 이제 그림으로 표현해주면 애들이 잘 이해를 하는데, 이게 또 반대로 모의고사는 또 그걸 반대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림을 주어지면 그림을 지우거나, 안 주어지면 또 그림을 주어주거나. 그러니까 그러면 애들이 상당히 당황을 하는데, 이 향동고가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2학기 때는 이제 도형이에요. 그러니까 2학기는 도형인데, 이 도형이 말이 도형이지. 그러니까 옛날하고 달리 저희들이 겪었던 수학 세계하고 지금 현재 겪는 애들의 수학 세계하고 전혀 달라요. 어떤 대목이 다르냐면, 우선 발달 과정이 달라요. 저희 때는 초등학교 때부터 집합이라는 말을 배웠고 명제라는 말을 배우고 올라왔거든요. 그리고 and라는 말과 or라는 말을 구별을 해서 그때부터 배워왔기 때문에 익숙해요. 근데 현재 애들은 고1 올라와서 2학기 처음으로 명제라는 말과 집합이라는 말을 배워요. 그리고 and라는 단어와 or라는 단어를 차이를 그때 느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애들이 못 느꼈나? 그건 아니에요, 분명히. 그러니까 뭐 이게 중학교 때도 2차 방정식 있고 3차 방정식 비슷한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2차 방정식 때 x가 1, x가 2, 그 사이에 컴마가 무슨 뜻이냐 물어보면 아마 이 중에도 아마 대부분 부모님인데 and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o라는 뜻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것들을 애들이 배우는데 매우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1학기 때는 수식이라고 해도 그 표현을 조금만 컴마의 위치만 바꿔놓거나 어떤 그때 양념만 좀 뿌려주면 애들이 답이 이상한 데로 흘러가고, 그 다음에 2학기 때는 도형인데, 도형이 저희들이 생각했던 애들이 직관적인 도형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번 기말고사 시험지를 보면
그러니까 2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인데 기말고사 시험 문제를 보면 향동고 같지 않은 양상의 시험 문제를 냈어요 이번에는요. 모의고사 형태가 딱 2개이고 그것도 제가 강제로 모의고사 형태라 넣은 거예요. 양심상. 애들은 저보다 조금 다른 사고로 받아들일 테니까. 응? 그래서 이 자료 보시면 모의고사 형태를 딱 3개. 그러니까 심화되어 있다는 걸 3개라고 딱 표시를 했는데 2개가 모의고사고 하나는 경우의 수라서 그거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이제 그 시험 문제를 매우 쉽게 냈다고는 하는데 실제로 그냥 물어봤어요 제가 애들한테. 야 이번 시험 쉬웠지? 그러니까 어려웠대요. 아 그렇구나. 애들이 이제 도형에 대한 감각 능력이 상당히 없구나. 아니면 가르치는 입장에서 그거를 강조를 안 했거나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예비고일 같은 경우는 1학기하고 2학기 때 좀 나눠지는데 무엇보다도 제가 예비고일을 수업을 한다고 하면 포인트는 그거예요. 1학기 과정은 다 끝낸다. 그리고 2학기 때 집합과 명제까지는 한다. 그러니까 중간에 끼어 있거든요. 집합과 명제가. 근데 그거는 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항식에서 이 컴마 위치를 바꾸거나 뭐 그때 양념 좀 뿌리면요. 얘들이 다 틀려갖고 오는 거예요. 왜냐면 아직도 and라는 그리고라는 말을 하고 또라는 말을 구별을 못해요. 애들이 아직. 자기네들은 한다고 할지 몰라도. 과일 같은 거나 구별하지 수학에서는 절대 못한다는 거. 근데 집합과 명제까지는 끝내주시면 되고 특히 모의고사 고1하고 또 이게 형동 고1하고 고2, 3이 모의고사 내는 양상이 달라요. 1학년은 올해 4번 동안 모의고사를 아까도 얘기했지만 7문제, 8문제 엄청 많은 거예요. 엄청 많은 양을 내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모의고사 연도를 파악해보면 아주 옛날부터 현재까지 예측 파악하기가 힘들어요. 왜 힘드냐면 2학년은 쉬워요. 2학년 고2 예비 고2 같은 경우나 이제 고3 같은 경우는 바로 전년도 거만 내요. 바로 전년도 거. 그러니까 올해가 2025년도였으니까 2024년도 거만 내요, 쟤네들은. 그리고 그 프린트를 만들어주는지 안 만들어주는지 저는 모르겠는데 만들어줬다고 하면 쉬운 거고 학교 시험이 안 만들어줬다고 하면 어렵긴 해도 어차피 연도가 딱 정해져 있으니까 공략하기 쉽거든요. 근데 1학년은 공략하는 게 매우 어렵고 근데 다행인 것은 뭐냐면 이쪽 학교가 수학 교재가 천재예요. 천재가 이제 U가 있고 또 E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 개정으로 따지면 천재 U는 수학책 내용이 아주 허접하고 다른 천재는 좀 좋아요. 근데 이쪽은 그 U를 쓰는 것 같은데 제가 며칠 전에도 저저번 주죠. 학부모 간담회 할 때 그냥 예측 문제라고 해서 제가 그러니까 현 고1 기말고사 시험 문제를 딱 27문제를 해서 딱 냈어요. 근데 거의 거기서 다 나왔어요. 무슨 말이냐? 제가 그 프린트를 만들 때 사용했던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 뭐 여러 개 추린 게 아니라 한번 교사용해서 내보자. 원래 이 교사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수학은 다른 거하고 달리 교과서가 있으면 교사용 판이라는 게 따로 나와요. 근데 여기서 많이 시험 문제를 내는 게 기본인데, 그러니까 2학기 중간고사 때까지는 거기서 거의 안 냈어요. 그런데 기말고사는 또 거기서 다 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항동 고1하고 2, 3 다른데 고1이라고 하면 우선적으로는 진도는 다 끝낸다. 그 다음에 집합과 명제까지는 간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모의고사 준비를 해준다. 그게 안 되면 힘들고 그리고 지금 수능이라는 게 올해 수능은 완전히 불수능이래요. 오죽하면 수학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못 들어보셨죠. 수학이 어렵다는 소리 거의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전문적으로 들어가면 엄청 어려웠어요. 왜 어려웠냐면 저도 올해만
고3을 안 가르쳐봤지 그 전까지 계속 고3을 가르쳤고 의대를 매년 한 명씩은 보냈어요 제가.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수학이 진짜 어려운데 왜 말이 없었을까? 근데 실제로 말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영어하고 국어에 묻혀버린 거죠. 그러면 수학이 왜 어려웠냐고 하면은 연산이 엄청 복잡한 문제들을 포진시키는 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고3 애들한테 딱 세 문제만 버리라고 해요. 22, 23, 29만 버리라고 해요. 버리라고 하는 거는 풀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건 신경 쓰지 말고 풀어라. 그러면 수능은 30분이나 남아요. 세 문제를 버리면 30분 남아요. 그 다음부터 별수를 다 해서라도 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학교 내신 또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학교 내신은 45분 동안 시험을 봐요. 아까 그런데 얘기했잖아요. 고1 같은 경우는 24문제, 고2 같은 경우는 22문제. 근데 24문제를 45분 동안 보려고 하면 한 문제당 3분 투자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향동고 같은 경우는 2번은 안 그랬는데 그 앞에 3번은 꼭 14번에다가 어려운 문제를 포진시켜놔요. 계산이 복잡한 거. 올해 수학이 어려웠던 거는 17번에 계산이 가장 역대급으로 더럽다고 하는, 푸는 데는 풀 수 있는데 연산 자체가 정수로 뭐 연산되거나 유리식으로 연산되면 상관이 없어요.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 게 17번에 가 있으니까 애들이 완전히 멘붕이 온 거고, 이쪽은 그런 것을 많이 해요. 고1은. 근데 고2, 고3은 다른 학교하고 똑같이 기본적 교과서의 내용과 모의고사 내용을 섞어서 내는데, 단 모의고사를 그대로 내진 않는다는 거야. 조금이라도 손을 대요, 얘네들은. 향동고 선생님들은 머리가 엄청 영악스러워가지고, 아니 영악스러운 거예요, 진짜. 명석한 게 아니라 제가 이 문제 나왔는데 했는데 그러면 그냥 넘어갔어요. 넘어갔는데 애가 물어봐 저한테. 읽어보니까 다른 뉘앙스를 넣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뭐 정수의 개수 간단히 했는데 갑자기 그 정수들을 어쩌고 뭐 그렇게 내는 거죠 또. 그러니까 향동 고2 같은 경우 또는 3학년 같은 경우는 모의고사인데 작년 이제 올해 거, 이제 예비 고2, 예비 고3이면 올해 거를 꼭 풀게 해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저 같은 집단들은 이 수학 사이트가 따로 있어요. 저희들만의. 그래서 워드를 다 쳐서 저희들이 다 워드 쳐서 이게 교류도 하고 또 나눠도 주고, 어떤 사람들은 팔기도 한다는데 그거는 이제 퇴출시키고. 근데 항상 워드본이 있기 때문에 뭐 대비하는 데는 별 지장은 없거든요. 근데 이제 가장 힘든 건 이제 예비고3. 예비고3이 제 양심으로는 너무 힘들어요. 왜 힘드냐? 얘를 수시를 보내야 될지 정시를 보내야 될지 학생이 결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학부모니까 결정하셔야 돼요. 이게 부모님들은 학원에 보내면 다 해줄 거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수시냐 정시냐는 다른 상황이에요. 애의 마음 자세가 달라요. 뭐냐면 수시라고 하면 내신에만 올인해도 나중에 가서 이제 기말고사 끝나고 나서든 아니면 저희들이 이제 수시 할 때 내신 산출은 8월 31일 기준으로 딱 마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내신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시, 왜냐하면 최저를 만족해야 되니까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할 거나, 아니면 나는 그냥 정시로 할 겁니다 라고 하거나 딱 둘 중에 하나를 하면 제가 편해요. 물론 정시를 준비하는 학생도 수시를 넣으라고는 해요. 하지만 항상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수시를 넣는 학생이든 정시에서 수시를 넣는 학생이든 소신 지원. 여러분들 학부모님들이 생각하는 그 2점 내신 2.4, 2.6 이런 것이 어떤 느낌인지는 전 잘 몰라요. 근데 이제 학교 가시면 학교 선생님들이 2.4, 2.6이면 못한다고 그래요. 잘하는 거예요, 어머니. 저 이런 애들도 의대도 보냈고
그 다음에 내신 2.6인데도 2대 붙였어요. 왜? 소신 지원이에요. 솔직히 해서 대학 붙는 거는 복불복이에요. 그리고 작년에도 국민대나 이대나 홍대 미달이었어요. 정시까지 미달이었기 때문에 뽑을 수가 없거든요. 채울 수가 없어요. 애들이 지원 안 했으니까. 그런데 보통 버티는 애들은 그냥 가는 거죠 뭐. 근데 이제 부모님들이 우선 일종의 예비 고3 있다고 하면 한번 그거는 꼭 정하셔야 돼요. 학생을 수시로 보낼 것인지 정시로 보낼 것인지. 그래주면 가르치는 제 입장에서 편하고 애들 입장에서도 편해요. 마음 놓고 자기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과정은 다 밝게 해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 거는 다 학원에서 해주는 거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돌려서 얘가 진짜 붙는지 안 붙는지도 확인하고, 소신 지원이라고 해도 붙어야 되니까. 예? 그 다음에 혹시나 수시가 궁금하신 부분, 수시보다 정시가 더 궁금하신 부분이 많다고 하면 교육청에서 센이라는 진학 상담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 가시면 한 7월달 정도 들어가시면 자료를 다운받을 수 있는데, 그 자료에는 뭐들이 있냐면 모든 대학의 수시, 정시 애들의 그 진학 자격이라든가, 그 다음에 붙은 학생들 상위 50, 상위 75%의 내신 등급이 나와 있는데, 보시면 놀라실 거예요. 인서울인데도 3점대가 있네? 정말 있어요. 그러니까 2학년, 3학년 같은 경우는 아직 포기할 것도 없고, 솔직히 말해서 뭐 정시에만 뭐 오래 할 필요도 없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다는 거. 근데 이제 부모님들께서는 글도 정하셔야 된다는 거. 마음속으로 정하고 애한테 정했다고 얘기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 나머지는 학원에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부모님들이 아무리 2학년, 3학년이 되는데 잔소리해봤자 애들은 더 이상 듣질 않습니다. 근데 학원은, 저희 학원 뭐 원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입시 관련되는 부분은 상당히 노하우가 많고 자료도 많고 경력도 많고, 그러니까 그런 건 믿으셔도 되고, 그 다음에 아직은 뭐 제가 올해는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가르친 게 없어서 뭐 입시 뭐 잘할 건 없습니다. 하지만 작년까지는 있었는데, 작년에도 그 여학생이었거든요. 여학생이었는데 2점대예요. 내신 2점대. 그리고 조금 이 동네이면서 무시당하는 학교. 옛날에는 제가 처음에 그 학교 담당이었을 때는 뭐 서울대도 많이 보냈는데, 최근에는 서울대에 못 보내는 학교. 근데 이제 걔한테 소신 지원 늘어가 있거든요. 야, 그걸 한번 넣어보자. 당당히 그 조선대 의대 붙었어요. 물론 연대 간호대도 붙었는데, 솔직히 연대 간호대라고 하면 웬만한 지방의 의대하고 맞먹어요. 근데 나중에 졸업하고 나서는 저희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지금 세브란스 병원에 계속 매일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응? 그런데 의사분들이 간호사 대할 때 물론 존칭은 쓰지만 이 눈부터 안 마주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지방의대도 의대예요. 그 다음에 뭐 지방의대 나왔다고 해서 서울에 연대 의사 못 되라는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다 뭐 대학원도 가고 박사관도 밟고 그러면 다 바뀌는 거거든요. 근데 우선 뭐 내신에 맞추는 건 없어요. 저는 무조건. 애들한테는 자신감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장래의 희망이 필요하고, 그러려면 소신이에요. 자기 소신. 부모님들도 그 소신을 믿어주셔야 되고, 저도 애들이 가르칠 때 그 소신껏 가르치는 거고, 그것만 잘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주의 드릴 거는, 제가 학생들한테 버려라 하는 얘기를 많이 해요. 문제 같은 거를. 근데 그거는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1에서 24문제를 45문제가 푸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100점 맞는다는 애들은 진짜 대단한 애들이에요. 그런 애들은 훈련 자체가 다른 거예요. 저희들이 생각하는
그 최상위 훈련을 받은 거지 기본적으로 우리가 잘하는 정도는 아니에요. 아닌데 제가 꼭 버리라고 하는데 시험 볼 때 항상 버리라는 말을 많이 해요. 딱 세 문제만 버리자. 세 문제만 버리면 1등급 나와요. 그런데 그거를 끙끙 이번에도 고2 같은 경우는 17번이죠. 경우의 수였는데 함수인데 경우의 수예요. 그거 집합에서 나오는 경우의 수 그러니까 확통에 나오는 문제인데 이걸 이제 끌고 온 거예요. 물론 그 문제가 교사용에 있어요. 교사용에 있는데 조금 양상이 다르죠. 얘는 집합 2개고 얘는 집합 3개고. 그래도 그 문제에 걸렸을 때 단순하지만 저희가 보기에는 3초 만에 끝나는 문제지만 걔네들한테는 엄청 복잡한 거예요. 교과서에 없기 때문에. 교사용이 있긴 하지만 학원에서 지금 올해 심판 교사용이 웬만한 동네에 있을까?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들은 교사들하고 연계해가지고 워드를 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은 있을지 몰라도. 근데 그 문제를 버렸으면 애가 아마 다 1등급 나왔을 거예요. 근데 2학년 거는 버릴 건 없고요. 단지 계산이 조금 지점을 한 거고. 오타가 하나 있더라고요. 2번 문제에 오타가 있는데 그건 알아서 해결했겠죠. 근데 버리라고 하는 말을 제가 종종 하는데 학부모들이 오해만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수능도 22, 23, 29 버리라고 하는 애들은 진짜 1등급 나오고 분명히 최저 만족했을 거예요. 수학으로 영어를 버려서라도. 근데 이제 제가 그런 말을 하는데 학부모님들 무슨 학원에서 못 가르쳐서 버리라고 하니? 그게 아니라 시간이에요. 시간. 집중과 선택이라는 단어는 엄청 많이 쓰잖아요. 고등부는요. 집중을 할 때는 그것만 집중해야지 선택적으로 버릴 건 버리셔야 돼요. 모든 거에서. 제가 말씀드렸은 건 그 정도고요. 저는 항상 솔직하게 대답하니까 가리는 거 없어요. 제가 만약에 이제 지금도 부끄러움 좀 타요. 부끄러움 타면 이게 귀가 빨개지는데 거짓말을 하면 귀가 엄청 빨개져요. 그냥 딱 보시면 알 거예요. 그냥 저런 사과를 모르겠지만 와서 제가 딱 귀가 빨개질 때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눈이 시력에 이게 딱 부딪혔을 때 이렇게 부딪히면 상관없는데 딱 부딪히면 귀가 빨개져요. 그냥 빨개져요. 그리고 거짓말할 때. 그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고 보내주시면 믿고 보내주시면 열심히 하고 3년 동안 열심히 해서 결과 내고 그 다음에 입시 상담은 저만큼 잘하는 사람은 아마 이 일산 쪽에는 없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단지 외우지 못해요. 저는 암기가 안 된다는 거. 그래서 항상 보여주면서 해요. 그 보여준 자료를 학부모한테도 캡처해서 보내고 이렇게 얘기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또 얘기하시고요. 없으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래 고등부는 화목 토로 저는 예상하고 있고요. 화목이라도 진도를 나가는 데는 별 지장 없는데 앞타임에 중등부랑 겹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앞타임에 중등부랑 겹치는 부분은 그 시간에 숙제를 안 해갖고 애들 더 한다든가 아니면 질문 받는다든가 그런 식으로 좀 활용할 거고요. 그 다음에 학생이 많아지면 시간대를 조금 겨울방학이나 여름방학 때는 좀 늘려놓고 그럴 계획이에요. 그런데 학생이 많지 않은데 그거를 했다가는 제가 솔직히 해서 이거는 제 입장이 뭐냐면 제가 어머니 아버지가 어머니는 9년 전이요. 근육의 교통사고 당해서 거동 못하세요. 그래서 요양 있다가 저희 집에 모셨어요. 더 이상 진척이 없어서. 제가 장가를 못 가서 제가 다 케어를 하고 있고 아버지도 췌장암 4기예요. 근데 병원을 왔다 갔다 병원만. 저는 저희 아버지하고 상극인지 밥을 안 먹겠다고 하면 제일 좀 목소리 커져요. 그런 상황이라서 그러니까 남들처럼 이렇게 어린 학생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돼요. 그래서 저희 학원 원장님은 출퇴근에 대해서는 터치를 안 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부분은 제가
2시간 원래 본 수업에 다른 데도 아마 2시간일 거예요. 아니면 1시간 반? 그다음 1시간 반은 그 대학생 관리사님들한테 질문 받기 하고. 근데 저는 올인 저 혼자 다 하는 거예요. 하기 때문에 3회를 다 하신다는 네네. 그동안 3회를 진행하실까요? 우선적으로 화목은 그러니까 예비고일이라고 하면 공통수학 1. 그 다음에 토요일은 선행 아니면 모의고사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학기 중에는 모의고사 프린트로 따로 만들어서 나갈 거고요. 그러면 지금 방학 중에는 지금 이번 방학 때는 그 토요일과 선행 시간을 다 따로 잡으실 거라는 건가요? 네. 네, 그렇게 진행하실 거예요? 그럼 그 3회 이 비용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해서 비용은 모른다. 솔직히 해서 뭐 원장님이 통장에 보내줘서 더 하는 거지. 저는 아직도 제가 얼마를 받고 있고 뭐 하는지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것 때문에 머리 스트레스 받으면 벌써 도망갔어요. 그리고 저는 모아두는 게 많아서 아직 스트레스 받고 싶지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 실장님이나 원장님한테 물어보시면 되고요. 예. 뭐 따로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그다음에 이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거더라고요. 한 5년 전하고 현재하고 학생들의 큰 차이가 있더라고요. 10년 전에는 범생이라는 단어가 많이 유행했어요. 범생. 그다음에 날라리. 그러니까 날라리는 공부 치질 안 하고 범생 공부하는 거. 근데 5년 전까지만 해도 날라리라는 단어가 더 좋았어요. 왜냐면 애들이 공부도 하고 놀기도 하고. 그런데 최근은 아니더라고요. 또 범생이에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옛날에는 5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그거 찬성했는데 그래서 날라리라는 단어를 진짜 많이 썼어요. 학부모들한테. 애가 날라리가 같았으면 좋겠다고 엄마들이 놀래요. 그게 뭐예요?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다른 것도 잘하고. 근데 이제 최근은 달라요. 그냥 범생이에요. 또 공부만 하려면 공부만 해야지 다른 거 안 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놓친 게 하나 있어요. 뭘 놓치냐면 대학교는 그대로고 인구는 주니까 그런 말을 많이 썼거든요. 그런데 5년 전이나 지금이나 대학 수능 지원자가 51만 명이에요. 변화가 없어요. 아니 줄었다며. 뭐 올해는 무슨 황금 돼지 애들이라서 뭐 그렇다? 근데 대학 정원은 줄고 있어요. 계속 줄여요. 정부에서 돈 더 줄 테니까 줄여. 네, 줄여요. 또 이제 사립 등록금 니네들 마음대로 올려. 그때 사립대에서 반대를 해요. 또. 뭐냐면 지원금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경쟁률을 아직도 안 떨어진다는 거. 그러니까 뭐 외고는 뭐 1대1이고 뭐 자사고도 요즘에 다 1대1이라는데 대학은 아직도 안 그래요. 근데 그래서 공부만 시키는 게 낫지 않을까 아직은 그 분위기예요 지금. 왜냐하면 잘하는 애들이 계속 밀려서 누적이 돼 있고 있는 상태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도 작년에 의대 줄인다는 말 안 했잖아요. 그리고 바뀌면서 바뀌었어요. 그냥 줄여가지고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원래 법이라는 게 교육법이라는 게 3년 전에 얘기한 걸로 끝내야 되는 거거든요. 입시에 대해서 뭘 없으려고 하면. 근데 지금 그런 게 학부모들도 데모 안 하고 뭐 학생들도 그런 거 갖고는 데모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조금 이제 고등학생 됐으니까 우선 3년 동안 공부만 하자. 모범생이 되자. 날라리는 옛날 날라리지 지금은 날라리 돼서는요 그냥 뭐 미스터 트롯이나 나와야지 뭐 어떡하겠어요. 진짜 안 돼요. 이게 현장에서 느끼는 거예요. 옛날하고는 전혀 다르더라고요. 5년 전하고 지금의 애들하고는 전혀 달라요. 그것만 좀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저는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